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유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 롯데쇼핑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어떠한 포인트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직접 IR 전화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두 가지 내용들 위주로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좀 함께 보시면은 이 바닥권에서 소폭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부근대에서 좀 반등을 좀 지속할 수 있을지 어떤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3조 4,200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6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이게 8.9%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소폭 아쉬웠던 부분은 이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좀 하회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국내 경기 자체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롯데쇼핑의 이 국내 백화점과 마트 사업의 실적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소폭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롯데쇼핑 같은 경우 2분기에는 좀 순적자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요 바로 이 중국이 있겠죠. 중국 사업 관련해서 손실이 있습니다. 삼양 GPD 관련해서 593억 원의 손실, 청도 백화점과 관련돼서 112억 원대의 손실이 있고, 리스 관련 손실이 116억 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이런 면들이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러한 면들이 좀 해소될 수 있을지 대한 여부는 저희가 좀 함께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좀 어떠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좀 지켜볼 포인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마트와 슈퍼의 일원인데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바로 마트와 슈퍼의 일원화를 통해서 수익성 개선에 돌입을 했는데 마진율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직접 물어봤는데, 일단 이 마트 슈퍼의 통합 시너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직을 통합을 했고요, 원 CEO제로 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적인 측면도 개선이 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22년에 마트의 총 이익률이 31.2%에서 23년에는 33.3%로 2%가량 증가를 했다고 들었고요. 이 슈퍼 같은 경우에는 28.3%에서 28.7%까지 소폭 증가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트와 슈퍼의 일원화로 인한 수익성 개선이 더 지속이 되고 확장이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여부들은 저희가 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까요? 바로 이 그로설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의 점유율 확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로설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소폭 아쉬웠던 부분은 판관비 절감이라던가 매출 총이익률 개선 노력에도 매출이 좀 감소를 하면서 영업 적자가 확대가 됐고, 아무래도 중국 물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국내 온라인 경쟁이 심화되면서 오프라인 점포 수도 좀 줄어가 됐다라고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소폭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좀 기대가 가능한 포인트가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 제가 좀 그로설리에 대해서 좀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은평점을 오픈을 하기도 했고, 좀 매출이 좀 빠르게 신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이 좀 회복세로 좀 전환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여부들을 좀 저희가 함께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좀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팩트만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좀 기대 가능한 포인트가 이 해외 사업입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실질적인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저희가 베트남이라던가 아니면 인도네시아 등 좀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좀 해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왜냐면 이 유통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내수에 좀 많이 큰 비중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해외 사업 진출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롯데 쇼핑이 해외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먼저 살펴보고 제가 직접 물어본 내용 함께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요, 해외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축소된 모습을 보였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좀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큰 폭으로 증가를 했죠. 83.8%로. 베트남 신규 중심, 이 신규점 중심의 매출 신장과 영업이익 개선이 됐고, 베트남 중심 지수 성장에도 이 인니 르바란 시점 차로 매출은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를 했다.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할인종 같은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지금 양화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 추가적인 확장 계획이 있는지를 직접 물어봤더니 답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베트남의 매출이 좋기 때문에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하지만 중국 사업을 크게 했다가 중국의 사드 사태 이후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적인 확장보다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들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다만 이 확장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답변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확장을 할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해외 사업 부분에서 매출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롯데쇼핑이 좋은 실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실질적인 부분들, 그리고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소폭 부진한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근대에서 저희가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저점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기대 가능한 포인트들이 있고, 이러한 면에서 롯데쇼핑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상승시에 저항을 받았던 이평선 21선을 돌파 후에 장기적으로 저항을 좀 받았던 장기 이평선 60에서는 돌파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좀 추세가 전환될 수 있을지 여부를 저희가 함께 지켜봐 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롯데쇼핑의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고 어떠한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여기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